약관이나 증거자료 다 찾고 이럴 바에 내가 진짜 하지 그때 500만 원 쓰고 내가 이럴 바에 변호사를 왜 선임하지? 그래서 제대로 보험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목은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4년 전부터 저 보험왕을 믿고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보험 혹은 그 외에 기존에 가입했던 수많은 보험들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그 전에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제 보험왕 채널에 보시면 신상품도 있고 가입 후에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쫄지 말고 대처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가입하신 수천 명, 수만 명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저한테 보험을 가입 안 하셨다 할지라도 저 말고 뭐 친인척, 지인, 뭐 유튜브,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요 보험금 청구에서 우리 복합재가급여 혹은 재가급여 가입한 다음에 조사가 100% 나옵니다. 간단한 우리 실손보험이나 수수비 보험은 소액이 뭐 소액건 혹은 가입 이후에 좀 장기간 유지건들은 거의 다 조사가 안 나가요. 조사가 나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입 후에 근접사고 가입하고 몇 달, 몇 년 안 돼서 보험금 청구할 때 혹은 금액이 큰 건들 이럴 때는 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재가급여나 복합재가급여는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상품이 출시가 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65세 넘으신 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가입하고 6개월 혹은 1년 있다가 보험금 청구해서 납입 면제 받고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 납입 면제 받고 또한 나중에 보험금도 솔직하게 청구해서 뭐 가입한 지 6개월 1년 만에 매월 100만 원 또 중복 가입해서 2개, 3개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보험금 청구하고 또한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 무시 못해요.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00% 아니요 200% 300% 이상 조사가 나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기를 쓸 거예요. 이럴 때 조사가 나갔을 때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에게 전화가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의를 얻어서 병원에 뚝대밭을 만들어 놓죠. 병원에 다 찾아다녀서 어떻게든 강제해지 부지급을 하려고 뭐 고지 위반을 찾아낼 건데요.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알리 의무 사항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보험은 예전에는 머리만 고지사항이었어요. 뭐 3개월 이내, 5년 이내, 뭐 뇌졸중, 파킨슨, 치매, 뇌혈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머리 쪽 아니면 솔직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홍구센명이든 동양센명이든 2년 이내에 우리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보수적으로 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지 위반이 됐다, 강제 해지당하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절대 안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와서 보험왕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매서 원활하게 보험금을 우리 계약자 명분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흥국이나 동양생명은 2년이네. 그리고 요즘에 손해보험도 재가급여나 복합재가급여가 나왔는데요. 표준시처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혹은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2년 혹은 3년,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런 내용들을 원칙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 있다가 장기 요양 등급 받고 보험 청구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입하고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장기요양 등급 받고 그래서 납입 면제 받고 또 보험금 청구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을 거라 생각하고 비싼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2개, 3개, 4개 중복해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재가급여보험, 복합재가급여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납입 면제 그리고 보험료를 안 내시고 1, 2년 있다가 매월 100만 원 중복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전자에 우리 친인척, 지인, 뭐 다른 설계사 활동에서 2개, 3개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험금 받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입 시점에서 5년 동안 병원에 안 갔다고 솔직히 보험금 청구하는 거 문제 없어요. 5년 동안 병원 안 가는데 조사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입원 같은 경우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응급실 가는 거 혹은 6시간 이상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는데 입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입원인데 통원으로 오해해서 고지를 안 한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술 같은 경우도 칼로 째야지만 뭐 대장 용종 이런 것도 수술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수술이 아니겠지 하고 고지를 안 하던가 백내장도 수술인데요. 수술을 안 하던가 아니면 발바닥 티눈, 사마귀, 레이저, 쥐접 뭐 체외 충격파 뭐 충수염이나 맹장 같은 경우 당연히 배를 째야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은 수술로 다 인정을 하는데요. 디스크 차단 성형술 아니면 여성분들 작은 근종, 난종, 하이프 시술, 무지해반증 이런 모든 것들이 수술이에요.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도 정말 야비합니다. 냉동고술, 레이저 시술 아니면 체외 충격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의료기술 이런 거는 고지할 때는 수술이라서 무조건 고지하라고 그래요. 근데 수술비를 청구할 때는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또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없으면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시술 이런 거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물론 저 보험왕한테 걸리면 무조건 수술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네들 입장에서는 가입할 때는 이거는 수술이라고 그러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결론은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뭐 약관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란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고지사항 제대로 그래서 입원이나 수술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인가 아닌가? 그냥 수술로 해요. 입원인가 아닌가? 입원으로 해요. 그렇게 해도요.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칫 그 말 한마디 고지 안 했다고 나중에 몇 천만 원, 20, 3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생각하면 몇 억을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7일 이상 통원 치료도 한 질병당 연속해서 아니에요. 뜨문 내가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가도 합산해서 7일 이상이면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약복용도 30일 연속해서 받던가 아니면 10일 받고 중간에 20일 받고 나중에 1년 후에 10일 받아도 합산해서 30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4년 전부터 라이나 생명이 시작으로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조금 이제 거짓말 보태서 수만 명은 당연히 가입을 시킨 것 같고요. 수십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만 명 정말 재가급여, 복합재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조사가 100% 나갑니다. 이거는 몇 억이에요. 매월 100만 원.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워낙 크고 또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100% 아니요 2, 300% 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조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요. 많이 써주면 보험회사가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뭐 10장, 5장 써달라고 그래요.
아, 내가 개인정보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털려가지고 불안해서 3장밖에 못 써준다고. 많아봐야 한 5장까지는 내가 써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더 많이 써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 위임장을 1장 써주면 병원에 한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써주시고, 두 번째는 얘들이 의료자문, 그리고 동시감정 하자고 할 거예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특히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는 보험회사, 병원에서 등급을 판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노인장교양 제도 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이 하기 때문에 의료자문은 제3차 기간, 3회 기간, 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진단을 받을 상황인가, 제3회 기간에서 공정하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에 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매수한 다음에 진단서 써주면 한 건당 뭐 40만 원씩 주겠다. 결론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 동시감정은 계약자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르는, 진짜 일반 모르는 병원에 가서 동시감정, 말 그대로 동시감정하는 건데, 이런 조차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에서는 요즘에 고지 위반을 많이 찾아요. 특히 어떤 부분을 찾냐면 종이청약으로 사인하면요, 거의 대부분 자필서명,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과연 자필이 똑같은지. 그래서 자필서명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FM대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보험 설계사들은 몰라요. 종이청약은 직접 만나서 사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고 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직접 청약할 때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URL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녀가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표 체크는 자녀분이 해주셔도 나머지 자필서명은 어르신들이 직접 계약자 피보험자가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는 입원이나 수술 뭐 이런 거를 찾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추가 고지해서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고지가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솔직히 철회나 해지한 다음에 새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진짜 깜빡했지만 나이가 젊어서 5년 이내에 청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 청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록은 5년치밖에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 중대질병 말고, 그리고 머리 쪽이 아니라면 솔직히 자잘한 질병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흥국생명에 2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3년 전이 아니고 1년 전에 암에 진단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암을 진단받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안 받았어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위반은 아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거는 고지 위반이라고 해서 강제 해지나 부지급, 보험금을 안 줄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 받았던 부분은 관절이나 뼈마디 척추로 4등급 받았는데, 혹은 치매로 5등급 받았는데, 암이랑 치매랑 암이랑 관절이랑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서 보험금을 안 주거나,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장교양 등급은 국가에서 등급을 판정을 해주잖아요. 국가에도 소송을 하겠대요. 아니, 국가가 호구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SIU인가? 이 조사하는 사람 있죠? 형사 출신이라고 남대로 막 무게 잡고 공단에도 싹 다, 그리고 그 진단이었던 그 병원도 다 법정 소송을 할 거라고 약 반협파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소송 거세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할 테니까. 어차피 저희 민사소송 법률 비용 2천만 원 있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에도 15한장 저희가 내는 거 없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뭐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를 상대로 이건 장교양 등급 판정받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닌데 판정을 내렸다고 실갱이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네들이 뭐라고. 네,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쫄지 마세요. SIU는 형사 출신에 많이 나와가지고 보험 사기로 많이 연루를 시키는데요.
조사가 나가서 특히 얘들이 자필 서명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고요. 내 보험은 좋아하는데 근데 소득 대비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했다고 보험 사기로 연루시키겠대요. 말이야 방구야. 네 번째로는 아니 집중해서 1년 이내에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하냐고. 아니 1년 이내에 내가 5개 가입하든 10개 가입하든 내 마음이지. 근데 집중해서 가입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다 이러고 경찰에 소송한 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FC도 같이 짰기 때문에 FC도 보험 설계사도 아니 소득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30만 원 재가급여 가입하고 또한 집중해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 그러면서 보험 설계사도 같이 보험 사기로 연루시키겠다고 같이 싸잡아서 소송한다고 막 그래요. 절대 개의치 마세요. 가입하고 물론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청구하면 좋겠지만 가입하고 구독자분들 특히 65세 전에 계신 분들은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노인성 질환 진단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65세 넘으신 어르신 분들은 가입하고 90일 면책 기간이잖아요. 90일 넘어서 보험금 청구 장기요양 등급 받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입하고 당연히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하시면 보험 사기로 보험회사가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3개월 납입하고 몇억 청구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든 보험금 안 주려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병원 간 적 없고 원칙적으로 자필 서명 고지사항 제대로 했으면 보험회사가 어떤 여러 경우로 고지반으로 딴지 걸어도 절대 소용없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개, 3개 가입하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보험회사가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4개 가입한 다음에 3개 나온 적 있는데 한 곳이 안 나온 경우 있어요. 한 곳이. 물론 그거는 케바케예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쫄지 말고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특히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저 보험왕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는 손해사항사도 있고요. 그 보험 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면요. 보험 쪽은 몰라요. 보험 쪽으로 잘 아는 보험 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서 편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예전에 진짜 보험 전문 변호사 말고 진짜 일반 변호사 만나서 보험은 아예 몰라요. 저보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이나 증거자료 다 찾고 이럴 바에 내가 진짜 하지 그때 500만 원 쓰고 내가 이럴 바에 변호사를 왜 선임하지? 그래서 제대로 보험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싸우셔야 승소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에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요. 훈구세명, 재가급여, 복합재가 1월 말까지만 가입이 돼요. 또 2월 달부터는 보험료가 15%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재가급여, 복합재가 중에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한도가 높은 훈구세명 문의가 정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불티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절판에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자나깨나 고지사항 다시 한번 고지사항 체크해서 나중에 불이익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1일부터 훈구세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니까 너무 급하게 초조하게 진짜 뭐 빠뜨리고 고집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